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 선거가 오늘 50개 주도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선거인단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이번 선거는 선거 부정을 제기한 재검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반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538명의 선거인이 출신주의 주도와 워싱턴 DC에 모여 유권자들이 일반 투표로 지지한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8일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306명의 선거인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밀 투표를 한 각주 선거인단은 그 결과를 담은 증명서 등을 봉함해 연방 상원 의장에게 발송하고 이것은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개봉한 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대선은 클린턴의 득표율이 2.1%포인트나 앞섰고 특히 표차가 역대 최다여서 선거인단 선거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부정을 제기하며 재검표 논란까지 있었던 터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공화당 선거인단에게 트럼프를 찍지 말라는 전화와 이메일, 편지가 쇄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에 필요한 270명보다 무려 36명이나 많은 선거인을 확보하고 있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집으로 보내온 티켓을 받은 이용자들이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재작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가을까지 전면 교체한 신형 주차 미터기. 액정 패널에 한글 안내도 나오고 크레딧 카드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운 측은 당초 신형 주차 미터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자동 티켓 발부 기능이 있지만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파라무스에 거주하는 한인 박 씨는 우편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로 찍힌 차량 사진과 시간까지 기록된 우편물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이 차를 세운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센트럴 블러바드와 팰리세이드 블러바드 사이 구간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타운홀에서 뭐 통지받으신 거? 아니요, 그런 건 없죠. 그냥 경험으로만 들은 거예요. 하시면서 말을 안 하시면 물론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티켓이 발부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자동 단속 기능은 주차 5분 후부터 시작되고 주차 시간이 끝나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을 발송합니다. 자동 주차 위반 프로그램이 실시 중인 브로드 애비뉴는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필이면 연말 쇼핑 시즌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타운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연말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근 타운 포트리와 너무나 대조적인 행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는 세인트 마이클 성당이 노숙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규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인과 지역 언론들은 타운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로렌조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행정관은 레코드와의 인터뷰에 정부 허가 없이 노숙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것은 조닝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세인트 마이클스 성당 사제관 지하실에서 잠을 자던 33살 히스패닉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입장입니다. 그는 또 노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어쩌면 잔인한 살인마일 수도 있다며 조 신부는 우리 타운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인과 지역 언론에는 로렌조 행정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조민현 성당 주임 신부의 선행을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성당 측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했는데 이를 규정 문제로만 바라보는 타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친한파로 잘 알려진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18일 퀸즈 메스패스의 한 호텔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뉴욕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현 시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식과 재개발 정책 등을 질타하며 주택, 교육, 교통, 복지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숙자들을 호텔 이곳저곳에 투숙시키며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시정부의 임시 방편 정책을 꼬집었으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주택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 2% 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콘도, 코압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교통정책으로는 좁은 도로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거나 퀸즈, 브루클린 강변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며 재개발하는 대신 도로와 기반시설의 보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뉴욕시 거주자의 뉴욕시립대 등록금 면제, 모든 지역 내 시니어 센터 설립, 그리고 시정부 지원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시 의원이었던 2009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10년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당선돼 현재까지 4선을 이어가고 있는 친한파 의원입니다. 15일로 예정됐던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오바마 케어 1차 가입 시한이 일제히 연장됐습니다. 2017년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 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15일 오바마 케어 마감일에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와 뉴욕주 마켓플레이스에는 가입자들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이에 연방 정부는 가입 기간을 늘리기로 하고 뉴욕은 지난 17일까지로 이틀을 연장했으며 뉴저지주는 19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뿐 아니라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34개 주 역시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까지 신규 등록한 가입자는 약 400만 명에 달했고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에만 가입자가 70만 명이 몰렸습니다. 한편 2차 가입 기한은 1월 15일로 이때까지 가입을 마치면 2월 1일부터 보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을 피하기 위한 2017년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 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11년 만에 2만 명 선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16일 공개한 2015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모두 17,1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 회계년도 기간에 비해 무려 16%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26,562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2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 추이는 2000년 15,107명, 2004년 19,441명에서 2005년 26,562명으로 급증한 뒤 2008년 26,666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영주권 심사까지 까다로워지면서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2015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을 내용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9,500여 명으로 55.7%를 차지했으며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6,400명, 가족 이민 초청 9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추운 겨울 날씨로 접어들면서 뉴욕 뉴저지원의 한인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노약자들의 조기 치료와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지난달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한인내과 전문의 등 병원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신체 면역 능력이 저하돼 감기에 걸리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은 감기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칫 폐렴이나 합병증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 대처 요령으로 외출 시 낮밤 기후 변화에 맞춰 옷을 입고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담배나 카페인 등은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이불이나 카펫 등을 세탁할 것도 권유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미리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전철 내 혐오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나 백인 우월주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뉴욕시 전철 내에서 총 37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과 비교하면 거의 100% 급증한 것입니다. 15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2건은 성적 성향과 관련된 혐오 범죄였으며 8건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오 범죄 외에도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절도 14,000여 건, 중범죄 폭행 280건, 강도 43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뉴욕시 전역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나 백인 우월주의 상징, 성소수자 대상의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 250건과 비교해 31% 늘어난 총 328건의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앞으로 뉴욕시의 주요 범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매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트랜짓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인해 수천 가구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산타 클라리타 지역 400여 가구와 가디나 지역 1000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파운틴 밸리와 산타애나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해 3,7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사우스 패사데나 지역 110번 프리웨이 인근을 비롯한 요크 블러버드와 비아 마리솔 부근이 빗물로 침수돼 프리웨이가 한때 폐쇄되기도 했으며 LA 국제공항 인근 라시에나가와 라티에라 지역도 도로에 물이 차올라 수대 차량이 견인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LAPD는 폭우가 지속됨에 따라 LA 강의 수위가 위험 수위에 달해 주변의 노숙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오늘까지 LA 카운티 일대가 폭풍 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다울정에 LED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제 LA 한인타운 다울정에서 LED 조명 설치를 기념하는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다울정 LED 조명 설치는 허브 웨슨 LA시 의장이 주관해 LA시로부터 $10,000의 기금을 지원받아 마련됐습니다. 다울정의 야간 경관 조명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거품 경제 시절 지어진 테마파크들이 생존을 위한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는데요. 물고기 아이스링크, 롤러코스터 온천 등 기발한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이용객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일본 북규슈시의 테마파크. 꽁꽁언 얼음판 아래 물고기 떼가 눈에 띕니다. 꽁치, 돔, 가오리 등 물고기 5,000마리를 아이스링크 아래 얼려 박제처럼 만든 겁니다. 이 테마파크는 지난달 초부터 세계 최초 전대미문의 얼음 수족관이라고 홍보하며 손님 끌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반쯤 녹은 얼음 사이로 물고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이 공개되자 고객들로부터 잔인하다는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生きてたものなので、その上を子どもたちに滑らせ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抵抗が。 테마파크 측은 수산시장에서 죽은 물고기를 사서 넣었으며 고래와 상어는 사진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쇄도하는 비난에 아이스링크를 폐쇄했습니다. 不愉快にさせたこと、思わせたことに関して本当非常く、反省しております。 반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상상을 현실화시킨 곳도 있습니다. 몸에 수건을 두른 관광객들이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뒤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급니다. 회전 목마, 모노레일, 대관람차. 발 닿는 곳은 어디서든 온천욕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別府씨가 직원들을 출연시켜 만든 홍보 영상으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온천 테마파크입니다. 100万再生を達成いたしましたら別府市での遊園地実現。 이 영상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하는 폭발적 반응으로別府씨를 압박했습니다. 공약대로 온천 놀이공원을 만들라는 요구가 쏟아지자別府시는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 창의적인 온천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맨 윌리엄스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 내 아파트의 최저 난방 온도를 화씨 55도에서 62도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아파트 실내 온도가 화씨 65도 아래로 내려간다면 의무적으로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시 규정은 실내 온도 화씨 55도, 실외 온도 화씨 40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15일 뉴저지주 포틀리 풍림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9대 신임 회장으로 전지용 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4대 이사장으로 김용길 이사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전 신임 회장을 비롯해 조진행 8대 회장과 임원 이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은 차세대 뿌리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5 회계년도 출신 국가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모두 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 236명, 여아 84명으로 모두 1살에서 4살의 영유아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이 기간 미국의 전체 외국 입양아 5,462명 가운데 5.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양아 수는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입양 수출 3위라는 부끄러운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50분쯤 70대 한인 노인 2명이 타고 있던 도요타 렉서스 승용차가 금강산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맞은편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도요타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옆쪽에 있던 화단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한인 남성들이 부상을 입고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 66살 최모 씨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목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